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년째 지지부진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송변전선로가 서해안으로 변경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에서 생산된 전력이 새만금을 비롯한 도내로 송전되기보다는 용인 반도체 단지 등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이 전력을 도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내년 6월 익산시장 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자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역 시장의 3선 연임 제안과 지지세에 큰 차이가 없다 보니 입지자들이 연일 공약을 쏟아내고 출판기념회나 포럼 출범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밑에 있던 일부 입지자들도 가세하고 나서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송전선로 문제로 수년째 지지부진했지만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계획과 맞물리며 다시 추진력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된 전력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새만금에 추진하는 1.1기가와트 수상태양광.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전사업자를 대신해 34만 볼트의 송전선로를 건설하기로 했지만 시공업체 입찰이 잇따라 유찰되면서 사업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송전선로를 연결할 변환소 위치를 당초 군산 회원면에서 새만금 내부로 옮기기로 하면서 공정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새만금의 초고압 직류송전 HVDC 변환소를 구축해 수상태양광 송전선로와 연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9개 참여기관도 선로 변경에 합의했고 개통 시기만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의 끝나서 이제 조만간에 말씀하신 배분 문제 그거 협의 시작할 거고요. 빠르면 내년에는 사업 시작하지 않은 해결을 하는 거니까 빨리 지어도 거기다 연결을 못하면 의미가 없어서 그 시기를 서로 이제 조율하고 있는 중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생산되는 전력이 지역이 아닌 수도권을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새만금에 기업이 많지 않아 생산된 전력이 수도권, 특히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로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데다 전국에 새롭게 설치될 70개 초고압 송전선로 가운데 30%가 전북을 통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에너지 식민지가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만금 내 수상태양광의 그 전력 개통은 새만금에서 서화성 HVDC 해저 케이블로 해서 보내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수도권으로 전기를 다 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르백 기업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줄 전기가 없는 거죠. 우여곡절 끝에 추진하는 수상태양광 송전선로. 전력이 수도권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이 동물의약품 산업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전북도는 어제 농생명 산업지구위원회를 열고 익산 동물의약품 산업지구와 장수 저탄소 한우 산업지구, 순창 미생물 농생명 산업지구 등 3개 지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동물의약품 산업지구 25.6헥타르는 인수 공통전염병 연구소 등과 연계해 산업을 집적화할 예정입니다. 도는 이번에 지정된 3개 지구에 대해 올해부터 5년 동안 특화 전략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전북환경청은 내년도 예산에 기본 실시 설계비 35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생태용지 2-1단계는 새만금 3권역에 2,288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33년까지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곳은 축구장 500개 규모의 3.57제곱킬로미터로 야생 동식물의 안정적인 서식을 지원하는 핵심 보전구역 등으로 조성됩니다. 군산 무녀도에 조성되는 해양 레저체험 복합단지가 내년 6월 정식 개장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물놀이 레저 전문 기업인 조이와 무녀도의 해양 레저체험 복합단지 관리 위탁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이는 내년 6월부터 복합단지를 3년 동안 운영합니다.
시는 지역 상권과 연계한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내 가구당 자산이 전국 평균보다 1억 6천여만 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도내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 500여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억 6천여만 원 적습니다. 평균 가구 소득은 6,500여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800여만 원 적었습니다. 또 가구당 평균 부채는 6,800여만 원입니다. 전북도가 국책사업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추진단은 내년 초 중앙부처 업무보고에 앞서 정부 시책과 전북도 현안을 발맞추기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나섭니다. 또 정부 국정과제를 분석해 전북형 전략사업 발전과제와 전국 공모형 사업 공약에 대응하게 됩니다.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가 설치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늘 한국수자원공사,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북개발공사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옥구 배수지에서 새만금 수변도시까지 29.4km 구간에 상수도 간선관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새만금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게 됩니다. 내년 6월 익산시장 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자들마다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역 시장의 3선 연임 제한과 지지세의 별반 차이가 없다 보니 주자들마다 연일 공약을 쏟아내고 있고 출판기념회나 포럼 출범 등 세불리기 경쟁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물밑에 있던 일부 주자들도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주자들은 연일 공약 경쟁입니다. 신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과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최병관 전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 4명이 쏟아낸 공약만 20개에 달합니다. 민주당 당내 경선은 내년 3월, 4월쯤 예상되는데 서둘러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불리기 경쟁도 치열합니다. 일부 주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지층을 끌어모으기 위해 기본사회 익산본부나 익산국토교통 미래포럼 등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같은 정치 조직은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출판기념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 익산에도 변화의 흐름을 잇고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하고 실용적인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출판기념회 방식도 경쟁을 고려해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대중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등 북콘서트 형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있는 산업의 중심지이고 그다음에 세계유산을 2가지나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인데 이거를 잘 엮어야 된다. 그래서 그 출발점이 지금이다. 여기에 민주당 주자로 국회의원 출신인 전정희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이 선거 전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익산시장 선거는 본선 무대 경쟁도 뜨거울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익산시민통합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박종환 전 익산갑 상임고문이 내년 선거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도내 선거구에 단체장 후보를 모두 내겠다며 민주당과의 경쟁을 예고한 상황. 이명택 익산지역위원장은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등 지역활동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소속 주자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박경철 전 익산시장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며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수 출신인 이영노 마한 정책연구소장은 현재는 미정이지만 무소속으로 나설 수 있다는 속내를 보이며 정책 제안에 나서는 등 얼굴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의료 특성화를 이루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제목으로 저는 정책 제목으로 익산시를 의료 관광 산업도시로라는 목표를 두고 이처럼 익산이 유독 경쟁이 달아오르는 것은 현 시장의 3선 연임 제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주자들마다 지지세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어 더욱 정치적 비전을 내세우는 경쟁에 불이 붙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후보들 같은 경우가 비슷비슷하거든요. 여론도 그렇고 실제로 지지 부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앞으로 이거에서 어떻게 판가름할 거냐라고. 반년 앞으로 다가온 익산시장 선거. 이례적일 만큼 경쟁 구도가 치열해지면서 후보 각각의 비전 제시, 현안과 쟁점에 대한 선점 경쟁 등
갈수록 선거 열기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도내에서 군산이 집안 치마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집안 치마 15건 가운데 군산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집안 치마가 일어난 원인은 하수관 손상과 굴착공사의 부실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 동안 도내 집안 치마는 92건, 연평균 1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산 주택 소유자의 15%인 13,208명이 2건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군산의 주택 소유자 85,247명 가운데 한 건 소유자는 72,039명, 84.5%로 가장 많았습니다. 2건 이상은 13,208명으로 15%이고 이 가운데 2,652명은 3건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산시의 상수도 유수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666억 원을 들여 추진한 노후 상수관 정비 사업으로 68%에 그쳤던 군봉 급수구역의 유수율이 89.5%까지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514만 톤의 수돗물 누수를 막을 수 있게 돼 55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 노후관 비율이 가장 높은 나운 급수구역에 895억 원을 들여 노후 상수관 교체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내 주식 거래와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투자자 거래 대금은 2조 3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도내 상장법인 34개사의 시가총액은 15조 2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 0.6% 늘었습니다. 또 도내 상장기업 가운데 JB금융지주와 하림지주의 시가총액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누리집의 교육행정 자료 검색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 검색 기능을 통해 2016년부터 최근까지 학교 지도와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학교 정보를 비롯해 지난 5년간 학생 수, 학급 수 추이 등 주요 지표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이용자가 복잡한 표를 일일이 해석하지 않아도 주요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래프 형식이 제공됩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내년 도지사 선거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정 시장은 오는 12일 도의회에서 도지사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후 당일 오후에는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 시장이 가세하게 되면 내년 도지사 선거의 민주당 주자는 김관영, 안호영, 이원택까지 4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제와 고창, 진안이 정부의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 지역에 선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각종 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도내에서는 김제와 고창, 진안이 포함됐고 전국적으로 6개 시군입니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협동조합이나 주민들이 스스로 식사와 세탁,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 공급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예산과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채팅 앱을 통해 조건 만남을 미끼로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8일 새벽 2시쯤 전주의 한 숙박업소로 60대 남성을 불러 내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20대 남성 3명과 여성 1명 등 4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해 추적한 지 6시간 만에 전원 붙잡았습니다. 진보당이 전주 천일제지의 바이오 고형연료 사용시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잇따라 사라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진보당 도당은 지난달 18일에 이어 지난 5일에도 전주 송천동 일대에 게시했던 고형연료 사용시설 반대 현수막 8개 중 5개가 사라져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천일제지의 바이오 고형연료 사용을 놓고 반대대책위는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10기 자문위원회는 학계와 연구기관, 청년 등 22명이 참여했습니다. 자문위원은 2년의 임기 동안 익산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과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회의를 통해 익산 로컬 맛 기반 관광 코스 개발, 반려묘 문화 테마 사업, 호수공원 중심 힐링 관광 거점화 사업이 논의됐습니다. 익산 청년시청에서 홀로그램 팝업전이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시민들이 홀로그램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경험하도록 마련됐습니다.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며 홀로그램 트리와 포토박스, 포토월을 활용한 홀로그램 사진관으로 구성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하게 됩니다. 또 홀로그램 키트 만들기와 마술 저금통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이 운영됩니다. 군산시가 화학사고 대비와 재난 대응, 먹거리 정책에서 우수 지자체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군산시는 민관 산학이 참여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과 배출 저감 활동, 주민 대피 등의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인명피해 없이 재난관리 역량을 발휘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한 지방정부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에서는 먹거리 돌봄 정책이 우수 사례로 꼽혀 5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인정받았습니다. 익산시가 농촌지도 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전북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올해 농촌지도 사업 종합평가회에서 익산시는 자원경영 분야 우수상을 받아 사업비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익산시는 자원경영 분야에서 생활자원과 경영유통, 전통식품 등 3개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오산면은 만수교회가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금은 성도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정성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정기탁 절차를 거쳐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군산시 미성동의 이웃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사랑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서해해양환경감시단이 연말 연시를 맞아 미성동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라면 1000봉을 기부했습니다. 서해해양환경감시단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해양환경으로부터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군산은 최고 11도, 익산은 최고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하 4도에서 13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12도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주간 최고 11도를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